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모두 장중에는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가 코스피도 양매도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강보합으로 거의 뭐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끝이 났고 코스닥도 장중에는 좀 운봉으로 좀 밀리다가요. 역시 양 기관의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폭이 좀 줄어들면서 살짝 꼬리를 달았고 0.07%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뭐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IT 전자 쪽으로 음, 오늘 개인이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IT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 기관이랑 같이. 저도 저번 주 그 목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나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정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일단은 금요일장 하루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확실히 정하기 힘들 때는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장이 어떤 포지셔닝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뭐 매매할 때 저는 좀 확인하고 사는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어서요. 굳이 뭘 자꾸 예측하고 이런 것에 너무 큰 힘을, 그러니까 큰 그림과 시나리오 정도는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이랑 다를 때는 뭐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은 세워가면서 매매를 하지만 무리하게 뭐 시장이 굉장히 뭐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무리하게 어떤 반등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뭐 베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매매를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좀 웬만하면 저는 확인하고 사고 뭐 확인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해서요. 저는 뭐 장 끝나고 혹은 장 중에도 외인이나 기관이 보여주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없이 매매를 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꼬아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내가 상상을 해서 뭐 반대로 가고 베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수 뭐 대폭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한 어떤 기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용기, 기질. 남들이 뭐 살 때, 남들이 모두가 사자고 할 때 팔 수 있는 뭐 판단, 남들이 모두가 팔아야 된다고 할 때 살 수 있는 뭐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장은 사실 뭐 그런 어떤 용단, 결단이 필요한 장은 아니죠.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어찌됐건 계속해서 박스장으로 뭐 흘러갈 뭐 가능성이 굉장히 큰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뭐 시장에 대해서 딱히 코멘트 할 일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지금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뭐 좀 흔들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박스장이 계속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200일선도 좀 눕고 121선도 눕고 61선 올려쳤다가 이렇게 되면서 좀 눕고 이평선들이 좀 누우면서 박스장이 계속 되면서 그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일단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증시를 강하게 이 박스를 넘어서서 지수 자체가 주가 자체가 레벨업이 돼서 가기 위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 증시를 이끌어질 모멘텀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든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댈 것은 지금 수급밖에 없다. 외국인의 수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리딩, 어제, 제가 영상에 어제 주말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 날 요거를 좀 올려드렸어요. 한진칼이랑 키이스트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보인다. 상승이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까지 왔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반등 기대도 반등 기대지만 손절선도 굉장히 명확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나오는 좋은 자리다라고 어저께 일요일 날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고, 두 종목 반등 타점을 올려드렸는데 키이스트도 장중에 거의 10%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양봉을 뽑아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의 그 정도 타점보다 살짝 더 넘겨준 것 같아요. 근데 리딩반에서는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어요. 좀 많이 아쉽죠. 오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사에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장중에 모든 시간을 컴퓨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키이스트는 제가 눌리고 이렇게 급반등 나오는 것까지 보고 조금 오전에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썼어요. 집중을 좀 많이 못했다. 그러면서 리딩에서 이제 키이스트를 매매를 하지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칼은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하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뭐 매매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막 좀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 보시면 막 10개 막 20개 종목 막 이렇게 막 돌려보면서 이 종목 반등 나올 겁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20 종목을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뭐 오르지 않는 종목 없겠습니까? 근데 또 방송할 때는 오른 것만 똑똑 뽑아가지고 싹 말을 하고 오르지 않는 거는 또 은근슬쩍 싹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실제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뭐 자랑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한진칼은 금요일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장중에 정말 많이 흔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흔들었다기보다는 이거를 3분봉을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거의 이제 종가 베팅 형식으로 매수가 절반 정도 매수가 됐고요. 장 초반에 오늘 지리하게 못 들어줬던 3만 얼마죠? 이게 36,000원, 39,600원, 39,600원 이 부근을 한번 눌렸다가 올라온 흐름에서 절반을 더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사고 여기서 절반 샀는데 39,600원을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가다가 세 번, 세 번째 못 뚫고 흘러내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수익을 일단은 작지만 챙겨가지고 나오자 하고 여기서 매도 사인을 들여서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한 1에서 2% 사이 정도 될 건데, 이런 수익률을, 1, 2% 수익률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2%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내가 이 2% 수익률이 작게 느껴져서 매도를 해야 할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떨어져서 뭐 마이너스 3% 정도 물려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3%의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2%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욕심 때문에 이걸 매도를 못하고 마이너스 3% 손절하면 총 마이너스 5%에 내가 손실을 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리딩하면서 막 약, 약 수익 구간이나 막 1, 2% 왔다 갔다 할 때 매도 사인 들이가 가장 힘들어요. 회원님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 매매할 때는 뭐 5%, 7%뭐 이렇게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개인 매매할 때도 10번 수익을 내고 나오면 6에서 7, 7번이 전부 1%, 2%, 3%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진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나중에 7%도 한 번씩 먹고 10%도 한 번씩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매수하면은 슈팅 안 나오면은 못 팔고 그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안 나오면 매도를 안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매매라는 게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익 매매도 사실은 플러스 1%건 마이너스 1%건 매도 자리라고 생각이 되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 여기서 절반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저항 맞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세 번을 시도를 했는데 또 떨어져서 여기서 전부 익절을 하고, 만약에 얘가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 내려 버렸다면 다시 안 봤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를 또 지켜줘요.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고점을 내가 한번 뚫어보겠다라고 시도하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9,100원 좀 여기서 제가 재매수 사인을 드렸고, 종가 거의 다 돼서 결국에는 이 고점을 뚫고 슈팅이 나왔는데,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밀렸어요. 슈팅이 나왔는데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밀렸다. 보통 그 뭐 3시 뭐 10분, 15분 그러니까 종가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에 슈팅이 나오는 경우에 이 슈팅의 힘이 이어지면서 동시효과까지 많이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고, 슈팅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 이런 식 오늘 한진칼처럼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가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급하게 슈팅 나와서 이렇게 동시효과가 떠버리는 경우에 다음날 개팔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반대로, 그러니까 종가가 당일에 고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당일에 고가가 오늘 이 정도 부근이었는데 뭐 이 정도로 종가가 고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급한 슈팅으로 종가가 확 떠버리는 경우 있어요. 동시효과까지 확 떠버리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좀 다음날 개팔아가는 모양새가 좀 많이 나오고, 한지칼 같은 경우는 종가가 이렇게 동시효과까지 이렇게 뜨는 거를 저도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선에 살짝 개파락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다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다시 눌린 거예요. 전 저항대를 뚫어줬고 지금 다시 눌렸고, 여길 지지하고 내일 만약에 오전장에 빠르게 치는지, 아니면은 이 부근을 지지하지 못하고 또 하락을 해버리는지 보면서 오전에 빠르게 좀 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진칼은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원래 이런 타점에 11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뽑아내고 죽어버리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단양봉으로 4일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4일 동안 이만큼이 오른 거지만, 원래 정석으로 따지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에 이만큼 오르고 나서 죽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만들어가는 척 하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진칼도 현대바이오 같이, 혹은 한 내일 정도까지만 요 정도 형성되면서 이 상승분에 대한 기대감 만들어 놓고 또 떨궈버릴지도 모르겠다. 혹은 내일 뭐 오전장에 또 바로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매도를 하고, 아직은 기대감은 살아있는,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일 오전에 만약에 바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면 좀 매도 치고 쌍바닥 만들어지는 거 좀 보면서 다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게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힘있게 움직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 형제들만
상승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이제 대장 형들이 움직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아직은 수급이 확 들어온다는 느낌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장이지, 어떤 한 섹터가 주도 섹터 역할을 해서 증시를 이끌어줄 만한 현재 그 기대는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날이었던가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우리 2015년 한미약품 대장 필두로 해서 한번 갔고, 17년에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대장으로 해서 한번 갔었잖아요. 주도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모두가 언제 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달릴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승마디는 아직까지는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그 안에서 종목별로 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일단은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부분은 보인다. 그래서 저도 신라젠을 많은 물량을 장기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물량이 있고, 그 물량은 이제 다른 계좌에 있고 따로 어, 좀 이렇게 단타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실제로 좀 매매를 하고 어요. 셀트리온이랑 뭐 신라젠 정도는 보면서 충분히 단타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매매들은 1, 2% 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리딩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전파기지국이, 지금 여기서 제가 11선 눌림 주면은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7.51선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선 타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고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타점에서 또 한번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한 템포 낮게 지금 잡아야 할지, 혹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내일 1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11선 위에서 뭐 도지 형태로 잘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이, 여기서 지지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돌아나가는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지받지 못하고 11선 이탈을 하면, 이탈하는 흐름에서 요 정도 타점 잡고 한번 이런 타점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이때 당시 여기 저점으로 지지받았던 이 구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오늘 사실 12,2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12,200원을 주지 않았어요. 저가 뭐 한 350원 정도 주고 말았는데, 내일 이렇게 되면 지지하는 거, 21선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런 다음에 돌림 반등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흐름이 조금 수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시세를 한번 더 주려나 그런 생각도 드는 조금 움직임이기는 한데, 일단은 좀 21선 지지 받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로보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테마의 대장주들이나 개별 종목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은 자리에 오고 있죠. 현대바이오도 21선, 로보로보도 로봇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었고 21선에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황. 그래서 내일 만약에 뭐 조금 올라오고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면 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지지받는 데서 뭐 절반 사고, 이탈하면서 페이크 주는 흐름에서 한번 사고, 만약에 이날의 저점 깨버리면 뭐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엘 패션도 지금 11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떨어지면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키스트는 너무 아깝네요. 좀 오전장에 제가 제가
영상으로 종목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영상으로 제가 종목 추천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제가 확신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어, 키스트는 제가 오전장에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절반이라도 매수하자고 사인 드렸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DR잼은 이날 종가 베팅을 제가 하자고 오후장에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 절반 정도 종가 베팅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카톡방에 제가 말씀까지 드렸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좀만 더 떨어지면 300원만 더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13,100원쯤에 잡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반등이 한 5% 정도 나와버렸네요. 요것도 살짝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뭐 S넷 정도 보고, S넷이랑 마니커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S넷은 조금 고가권이라,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절대선의 타점이 와서 이것도 고민을 장중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고가권이기 때문에 리딩에 사기는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또 패스했다. 그렇게 되고 좀 눌리면 이런 정도 타점에 한번 이런 정도 타점까지 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니커는 좀 눌려야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 타점까지 음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눌리고 오일선 뭐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도 장중에 좀 고민을 조금 했는데 7.51선에서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저는 7.51선 타점은 조금 부담스럽다. 물론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이긴 한데 11선까지 떨어지면 조금 고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은 뭐 예를 들면 얘가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떨어질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고 하락이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타점을 준다면 충분히 매수를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